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대표 되기 전이지만. 예. 제가 홍 대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수준 있게 격이 있게 이렇게 해야.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어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정치 사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근거가 자신의 수행비서의 통신기록 조회입니다. 하지만 통신기록 조회 같은 경우에 총 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4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본인 번호가 아니라 수행비서 번호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은 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어제 주장했는데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비서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수행비서에 대한 사찰이 자기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데 본인 전화 쓰십니다. 대표님 저랑 통화하신 번호는 뭡니까 그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위해서 한 건데 6번 중 4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보니까 8월에 서울중앙지검하고 육군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통신 자료 조회 자체는 도청을 했다, 사찰을 했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도 통보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 개인통신정보 조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여겨서 그건 문제고 그거 자체로 따져야 될 일이긴 한데, 예. 이거를 끌어다가 야당 대표를 정치사찰 했다고 주장하는 건, 예,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불법적인 도청이나 사찰을 누가 통보를 해줍니까? 통신조회는 누구나 다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6번 본인이 정치 사찰 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요새 뉴스가 연휴 기간에도 연일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빅 이슈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 전에 당대당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대충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 유승민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제가 도전하겠지만 본인이 그럼 또다시 2등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전하겠지만 예. 어쨌든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파가 좀 비겁한 게 한국당 합당파가 비겁한 게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을 합당으로 이끌려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래요. 국민들 대다수도 한국당이랑 합당하라는 부분은 그 한 60대 중반 이상의 일부 측만 그렇고 중장년, 청년 압도적으로 합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만나보면 알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 한번 전화통화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어제 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대표 되기 전이지만 예.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자기는 전화가 없고 수행비서 전화를 쓴다. 네.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 확 공개하실 겁니까? 사실이 아니긴 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랄까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안 나보더라고요 속사정이.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출당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의원들 예.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꼼수로 내는 게 그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하자. 전국 다요? 전국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 복당하는 사람들 당협위원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그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 지역 말고 전체 다 하자. 그렇죠. 전체 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니 내가 왜 내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 데려오는 네. 명분이 문재인 정말 나쁜 놈이야. 네.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지. 어제도 보니까 뭐 홍준표 대표 뭐지? 저 통신조회. 예. 내가 통신조회 알아보니까 감청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본인 전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분 만들어 가지고 가입자 누군가 알아보는 건데 그게 보통은.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뭐 정보더라고요. 자기 정보 알아보고 개인 정보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정도 알아보는 건데 그것도 본인 번호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사찰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니까 제가 홍 대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문재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수준 있게 격 있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예. 본인은 수준 있게 격 있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못 하고 있다고. 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그러면 소위 친박 혹은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힘든 내부 사정 혹은 지지층. 그것도 아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뭐 태블릿. 예, 예. 이게 제주신 게 아니다. 예, 예. 제주신 게 아니더라. 애국당 예. 증언 있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어제부터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사실 뭐 김진태 의원은 친박이 아닌데 친박화 됐어요. 본인이 예. 태극기 부대 이런 걸 예. 거치고 나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또 뭐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좀 어려워지겠죠. 이 난관이 좀 조성이 되겠죠. 홍준표 대표는 출당을 시키고 싶어하는 건데 당내에 혹은 지지층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싶어하는 지지층과 또 당내 인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홍 대표가 무슨 역사적 결단을 원래 대선 전에 했어야 돼요. 그때 친박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갔으면 지금 홍 대표가 어쨌든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더라도 뭐 안 어울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뭐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한국당 해산을 목표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해산. 네, 뭐 쉽지는 않지만. 한국당 해산되기 전에 바른정당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산은 안 되지. 일부가 탈당할 뿐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왜 국정원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노벨상 취소 뭐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뭐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행이 된 것과 무관하게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국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이 국정원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이거 해보라고 제안한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뭐 국정원이 그냥 들은 입장인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한데. 시민단체 중에 국정원한테 제안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특수한 커넥션이죠. 여기는 이미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진 단체잖아요. 이미 알려진 단체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뭐 저는 MB까지 연결시키는 거 반대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니 국정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의원은 사실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왜 BBK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까? 다스 얘기도 막 나오고. 예. 이쪽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땐 정치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MB 대선할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 어쨌든 그 부분도 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혹시 BBK나 뭐 다스나 기타 등등 주가 조작이나 이 일련의 사건들 쭉 이어진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궁금증은 없으셨어요? 혹시? 있죠. 물론 궁금한 점은 있는데 저도 역량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특히 궁금하셨는지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거꾸로. 그 부분 관심이 많으셨죠. 네. 관심이 앞으로 생기시면. 제가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사안이거든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요 이야기는 현역 정치인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BBK. 그죠.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역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MB 측에서도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 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서로 공개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좀 그거 같아요. MB 정부 국정원만 정치 사찰을 했느냐. MB 정부 국정원도 정치 사찰을 했지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했다. 국정원의 관행이었다.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근데 MB 때 심하게 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실제로 그런 식의 정치적 사찰과 정치적 어떤 뭐 탄압과 혹은 폭력이 국가 폭력이 있었으면 그거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 문제는 제 요지는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국정원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MB를 구속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되고 MB를 구속 안 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손발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묻자는 물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자꾸 연기만 피우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직접적인 관련 증거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그렇지 MB 자꾸 구속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법보다 정치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얼굴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정치권에서는 신중하게 하자. 뭐 일반 민간인들이 화가 나면 뭔 이야기 못 해요. 근데 아무튼 어제도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MB 구속해야 된다. DJ 나오니까. DJ 지금 나온 거 자체가 실행이 됐는지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됐는데 바로 정치화시키거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구태정치라는 거죠. 알겠고요. 만약에 나오면 저도 MB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직접 장기가 나오면. 근데 나오기 전까지 하태는 최대한 신중하겠다. 그 입장은 그게 국가에 대한 예의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정치적 공방 말고 BBK나 다스는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바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100마디 정도 하실 내용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염색 얘기를 자꾸 묻는 분들이 많네요. 염색체? 아니 머리 염색. 염색. 머리 염색 마지막으로 저희가 걸었던 게 뭐였죠 그때? 이러면 염색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그거였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불공정한 게임인 게 그때 뭐였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댓글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MB 정부 때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안 나오면은 우리 김원준 공장장이 하기로 했는데 시한을 정해야 돼. 이게 몇 개월 내로 안 나오면 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안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6개월로 하죠. 6개월. 지금부터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댓글 공장이 있었다고 나오면 염색을 하시고 6개월 이내 7개월째 나오면 소용없고. 오늘부터 6개월.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나오면. 그거는 페어한 게임이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긴 휴가 끝에 했더니 서로 입이 잘 안 열리네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빅 이슈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 전에 당대당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대충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 유승민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제가 도전하겠지만 본인이 그럼 또다시 2등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전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파가 좀 비겁한 게 한국당 합당파가 비겁한 게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을 합당으로 이끌려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래요. 국민들 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 대표 되기 전이지만
제가 홍 대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문재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수준 있게 격이 있게 이렇게 해야.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어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정치 사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근거가 자신의 수행 비서의 통신 기록 조회입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 조회 같은 경우에 총 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4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본인 번호가 아니라 수행 비서 번호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은 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어제 주장했는데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비서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수행비서에 대한 사찰이 자기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데 본인 전화 쓰십니다. 대표님 저랑 통화하신 번호는 뭡니까 그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대다수도 한국당이랑 합당하라는 부분은 그 한 60대 중반 이상의 일부 측만 그렇고 중장년, 청년 압도적으로 합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분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만나보면 알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 한번 전화통화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어제 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대표 되기 전이지만. 예.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자기는 전화가 없고 수행 비서 전화를 쓴다. 네. 그 이야기 듣고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 확 공개하실 겁니까? 사실이 아니긴 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랄까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안 나보더라고요 속사정이.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출당도 잘 못하잖아요. 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후임을 위해서 한 건데 6번 중 4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보니까 8월에 서울중앙지검하고 육군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통신 자료 조회 자체는 도청을 했다, 사찰을 했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도 통보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 개인통신정보 조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여겨서 그건 문제고 그거 자체로 따져야 될 일이긴 한데 예, 이거를 끌어다가 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 했다고 주장하는 건 예,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불법적인 도청이나 사찰을 누가 통보를 해줍니까? 통신조회는 누구나 다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6번 본인이 정치 사찰 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요새 뉴스가 연휴 기간에도 연일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의원들 예.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꼼수로 내는 게 그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하자. 전국 다요? 전국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새로 복당하는 사람들 자리를 만들자. 당협위원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 지역 말고 전체 다 하자. 그렇죠. 전체 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니 내가 왜 내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 데려오는 네. 명분이 문재인 정말 나쁜 놈이야. 네.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지. 어제도 보니까 뭐 홍준표 대표 통신조회. 예. 내가 통신조회 알아보니까 감청도